안녕하세요. 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뻔한 한국사, 재미있는 한국사, 오늘도 즐겁게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고려 무신정권 첫 번째 시간, 그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생각해보기부터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인물은 누구일까요? 신종 원년 1198년이네요. 산호비, 이 사람은 뗄나무를 베다가 노비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1170년에 그리고 1173년에 천안물에서 높은 관직이 되게 많이 나왔어. 장군과 재상이 되는데 어찌 처음부터 혈통, 씨가 중요하겠느냐 말이야.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렇게 채찍 아래 고생하지 말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 라고 신분에 위반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옛날 신분제가 강했던 이 시기, 이런 주장 누가 했을까요? 바로 만적이라는 사람입니다. 들어봤죠? 자, 이 시기는 언제일까요? 오늘 배울 바로 이 시기, 무신정권기입니다. 먼저 고려 지배청의 변천 과정.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벌귀족이 지배청이었던 시기까지 확인했었습니다. 그쵸? 문벌귀족은 음서나 공음전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었죠. 이런 특권을 바탕으로 그리고 자기들끼리 배타적인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어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권력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분열과 갈등이 나타나게 되죠. 그게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이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벌귀족, 중앙 개경파 문벌귀족이 승리하면서 그들이 좀 더 눈에 뵈는 게 없이 마음대로 행포를 부리고 권력을 누리고 수탈하고 차별하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땅! 무신정변이 발생합니다. 차별받던 무신들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 되겠죠. 1170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이전을 정기라고 하고요. 이 이후를 후기라고 합니다. 고려 정기와 후기의 분기점, 나눠지는 지점이 된 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렇다면 무신정변 이 중요한 사건 어떻게 진행됐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먼저 그 배경을 보겠습니다. 문신들은 말이야 과거 시험도 볼 수 있죠. 그리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나를 따르라. 이게 문신이 하는 일인가요? 이건 바로 총사령관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강감찬, 윤관 이런 사람들 장군이에요? 아니야. 사실은 무신이 아니라 문관인 거거든요. 근데 총사령관으로 우린 기억하고 있죠.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볼게요. 자, 이런 상황에서 무신은 여기 크기에서도 좀 작게 그렸다시피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과거 시험도 없어요. 문과 시험이 없어요. 그리고 국가 중대사 결정하지 못하고 차별을 받죠. 특히 말이야 같은 품계임에도 받는 돈, 급료가 다르기도 하고요. 더 중요한 건 이 간직의 상한선이 달랐다는 거야. 무신은 여기 보이듯이 정삼품 상장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원래 2품 이상이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의 구성원이었던 제신 추밀이 된다는 거 기억나죠? 자, 거기에 해당하지 못했던 거야. 무신은 중요한 국가 중대사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윤관이나 강감찬 같은 사람들 총사령관은 도병마사 그쪽에서 파견되니까요. 2품 이상의 문관이 담당했던 겁니다. 무신은 뼈 빠지게 일을 해서 싸우고 고생은 정말 많이 하면서도 역사에 이름 한 줄 남기는 건 사실 문신이 남긴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거기다가 이들을 뒷받침했던 하급 군인들도 불만이 많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받아야 될 우리 관직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전시과라고 했잖아요. 그 전시과에서 군인전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군인전을 자꾸 문벌귀족들이 착복하고 횡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는 거죠. 그리고 각종 공사에 동원되어서 일도 많이 시키고요. 너무 불만이 쌓였겠다, 그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계기가 되는 사건이 또 하나 나타납니다. 1170년이었죠. 자, 왕과 문신은 연애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신은요, 함께하지 못하고 보초를 쓰고 있었죠. 이것만 해도 무신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겠죠. 이때 문신들이 파티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수박키라는 요즘으로 따지면 UFC 경기 같은 이런 행사를 합니다. 이 대상은 당연히 무신들이겠죠. 자, 근데 말이야 이 상황에서 나이가 많은 대장군을
대장군 한번 싸워봐! 라고 부추겨서 싸우게 만든 거죠. 이 수바키를 하게 만든 거죠. 자, 그 결과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대장군이라도 나이를 이길 수는 없다. 그죠? 결국 대장군이 쓰러졌어요. 이 상황에서 이 나이 어린 하급 문신이 그 대장군, 네가 어떻게 질 수 있냐? 대장군인데 하면서 뺨을 친 거야. 자기보다 높은 관직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무신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게 되죠. 내 이놈 하면서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당연히 중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왕이 문신의 편을 듭니다. 그러자 이 무신들 이 폭발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죠. 이 이후의 사태는 예상이 되죠. 바로 이고 이방 정중부 같은 사람을 중심으로 이 문신들을 바로 제거를 하고요. 왕도 바꿔버립니다. 심지어는 유배를 보냈다가 죽이게까지 되죠. 그래서 의종을 없애고 명종 임금을 세우고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무신의 나라를 형성했던 겁니다. 자, 이러한 무신 정권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정치 운영 방식이 그 전과 다르다라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이성육부라는 중앙 정치 기구를 통해서 FM대로 운영을 한 반면에 이 무렵에는 군사회의 기구였던 무신들이 늘 익숙했던 그 기구 중방을 통해서 국가 전체를 중대사를 전부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요 관직을 무신들이 독점하고요. 나라 꼴이 혼란스러웠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권력 쟁탈전을 벌려요. 한 사날에 호랑이가 2마리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얘들은 용납하지 않았어. 한 마리만 있어야 돼 라고 주장했던 거죠. 그래서 자꾸 서로 죽이는 행태가 나타납니다. 이 쟁탈전, 신라 하대 때 진골들의 왕위 쟁탈전을 떠올리죠. 이런 경우 주변이 피폐해지고 혼란해지고 백성들 수탈은 더 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탈이 늘어나니까 농민들의 봉기로까지 이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고 이의방이 있었는데 얘들 제거되고요. 그 다음에 정중부, 그 다음에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천민 출신이었거든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야. 이의민이 이 무렵의 핵심 인물이야.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최충원까지 권력 쟁탈전이 심화되었다. 이 특징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무신에 대해서 행포고도 심하고 혼란스럽기도 하니까 당연히 반발이 많았겠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무신에게 권력을 뺏겼던 문신들의 반란입니다. 김보당의 난, 조이총의 난 같은 게 대표적이었죠. 그러나 좀 더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아까 말했듯 백성 수탈이 심했다고 했잖아요. 권력 쟁탈전을 하려면 병사가 많아야 되고요. 그러려면 돈이 많아야 될 거 아니야. 백성 수탈이 엄청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무식하게 뺐어요, 상당히. 그러자 농민 봉기가 많았는데요. 저 시발점이 됐던,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저 출발점이 되었던 게 바로 망이 망소위의 봉기였습니다. 공주 명학소라는 지역, 소가 들어가는 게 뭐였더라? 일반 행정구역인 군현이 아니라 소, 부곡, 향, 부곡, 소는 특수구역이라고 했죠. 아주 원래도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무신 정권 들어서서 엄청 세금 부담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공주 명학소에서 처음 먼저 망소위가 봉기를 일으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우리 울산 밀양 지역에 경상도 우문초전이라고 옛날에 불렀었나 봐요. 김삼이 효심의 봉기도 유명합니다. 이것도 우리 지역 봉기니까 알아두면 좋겠죠. 바로 그 중에 대표적인 예시는 망소위, 꼭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 신분해방운동도 많았는데요. 이 신분해방운동은 그 신분 질서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 주된 이유는 무신정변 이후에 무신들 중에 권력자 중에서 천안무리에서 신분이 낮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야. 대표적인 인물은 아까 누구라고 했더라? 이의민이라고 했죠. 아빠가 소금장수였고 엄마가 노비였는데 근데도 최고 권력자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걸 보고 우리도 할 수 있다. 이걸 얘기했던 게 바로 최충원의 노비였던 아까 우리 봤던 만적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봉기. 알겠죠? 개경에서 일어납니다. 또한 그거보다 좀 더 앞서서 전주 관내 소속된 노비들을 우리가 관노비라고 하죠. 전주 지역의 관노비들의 봉기가 있었다. 와, 이 정말 다이나믹한 시대였다, 그죠? 링컨이 얘기했던 노비 해방, 노예 해방, 그거보다 한 700년 정도 앞서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다는 거 대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사건의 주요 용어, 키워드를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하면서 복습합시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